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이 조선일보 11월 9일자 이 몇 면이죠? A20면. 저희 미디어처가 낸 책들이 지금 다 소개가 됐습니다. 크게 이제 이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 거하고 이 판다의 발톱, 최근에 나온 책들이고, 그리고 그 밑에 뭐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 뭐 태블릿 책들, 미디어치 최근에 낸 책들이 다 이제 조선일보 전면 광고를 냈는데, 우리 독자들 중에서 이 광고를 캡처해서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아예 안 보나 봐요, 우리 독자들은. 뭐 저도 솔직히 안 보기 때문에 여기 나오니까 지금 이게 있는데, 그래도 좀 출판 시장에는 그래도 조금의 영향은 좀 미치니까, 그래서 한번 광고를 좀 이런 책 우리가 내왔다에 대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 출판 광고는 이제 일반 광고에 비해서 이 절반 가격으로 해주니까 좀 저렴하게 광고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오늘이기보다는 뭐 어제랑 비슷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준석이 지금 이 윤석열에게 지금 칼질을 해대는데, 그 칼질을 해대는 원천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윤석열에 줄 서 있는 보수 개돼지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러는지를. 오늘 제가 확실하게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거부터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무슨 정치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과거 사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뭐 딴 데서 사기치다가 슬쩍 들어와가지고 유튜브 들어와서 방송한다? 정치 분석 못 해요. 왜? 과거 사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뭐 좀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요소 요소마다 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질러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이준석이 저 윤석열에게 하고 있는 게 저게 이 전례가 있는 일이냐?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저런 일이 있었냐?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1야당 대선 주자가 결정이 나고, 여당 대선 주자가 결정이 나고, 그런 상태에서 일개 당대표가, 지금 제1야당 대선 주자가 자기 이 대선을 위해서 꾸려야 될 선대위에 대해서 이놈 빼라, 저놈 빼라, 하이에나 빼라, 개돼지 빼라, 파리떼 빼라, 이렇게 그냥 왈가불가 좌지우지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 유튜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봐. 어떤 답하는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아니 뭐 이승만 박정희 시대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민주화 이후 세대에서 대권 주자에 대해서 당 대표가 가르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뭐 협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전례는 단 하나의 사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과 함께 윤석열을 완전히 호구 취급하고 있는 저 김종인 레이다 할배조차도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주자가 됐을 때 저 그 레이다 할배조차도 그럼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윤석열하게 하듯이 했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때 이준석이도 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김종인 그 커플이 딱 한 9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주자할 때 이따위로 했냐 행동을 그렇게 못했어요. 물론 그때도 그 레이더 할배가 약간 싸가지 없게 좀 굴어서 찍혔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근데 그거는 지금처럼 선거운동 관련해서 왈가불가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레이더 할배는 좌익 경제, 어디서 베껴온 그 이상한 경제 민주화 가지고 지가 어디서 베껴온 좌익 경제 노선으로 가야 된다. 막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박 대통령의 지지층 전체적으로는 보수 쪽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저 할배가 너 문재인 쪽으로 가 좌에 그 싸움이 났어 이 보수 쪽이랑 저 레이더 할배하고
그때 레이더 할배하고 정면으로 싸웠던 게 이한구예요.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원 출신. 그래서 이한구가 막 칼질을 막 너무 세게 해대니까 이 할배가 삐져가지고 안 나왔어요. 이 주특기 아닙니까? 이 할배. 좀 삐지면 집에서 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서 그때 박 대통령이 적당하게 좀 할아버지 예우를 지켜주면서도 경제 노선은 김종인으로 안 간다. 글로 갔다간 도저히 경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노선은 이른바 이제 보수 쪽으로 넘어오되 인간적인 예우는 이 할배한테 해주면서 그 할배가 끝까지 선거 때까지 선대위 그때 아마 선대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그 할배가 선대위원장으로 뛰었죠. 그때 꼼짝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할배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쨌든 자기 선거를 귀찮게 했던 이 할배를 숙청을 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뭐 까짓거 이 사람 컨트롤하는 방법에서 제일 쉬운 건 뭡니까? 자리 안 주는 거죠. 자리 안 주는 거. 자리 안 줘가지고 집에 돌려보냈죠. 할배를. 그래서 이 할배가 칼을 갈고 4년 동안 칼을 갈고 문재인 쪽에 붙어가지고 나타났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당시 이준석, 이 김종인 커플이 그때도 대선 주자 주변에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막 막말을 퍼붓고 저 따위로 뭐 예를 들면 주변에 하이에나를 쳐라 막 이딴 얘기를 떠들지는 못했어. 왜? 그 당시 박 대통령이 될 만한 가능성이 5대5. 그 당시 5대5였습니다. 왜? 문재인이하고 이 좌익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12년도에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쪽이 한 8대2로 이제 우세를 하고 있다가 총선 때 박 대통령이 역전을 하면서 이제 5대5 정도 되니까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할배하고 저 이준석이도 이따위로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뭐 이명박 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명박은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이미 대통령이 확정됐던 때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경선에서 이기면서 그냥 대통령으로 이미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참 가관이었죠. 이명박 주변에서 정말 이 아첨하고 정말 뭐 어마어마한 줄을 서고 그러니 어느 누가 이명박은 이미 대통령인데 그 당에서 어느 누가 이명박이한테 왈가부가 입을 놀려요? 당대표가 아마 그때 강재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당대표 다 기억도 못할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기어 다녀야죠. 그 대통령 결정된 사람인데. 그리고 이 양당 모두 당원 당규에 대권 주자가 최고 지도부라고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대표라 하더라도 일단 대권 주자가 선출되면은 모든 이 당권도 그 대권 주자가 갖게 돼 있습니다. 1순위로. 예를 들면 이번에 이 3월 대선이 이 재보선과 같이 처리잖아요. 뭐 대구하고 뭐 서초하고 그 공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준석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당권도 접수가 되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그러니 대권 주자는 절대적 존재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대선에서 이겨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엎드려 길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로 대통령 중심제라는 게 강력한 이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양당제,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대부분 양당제거든요. 양당에서 이제 누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냐 그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알아서 엎드려 준다고요. 왜? 자기 후보를 띄워야 되니까. 만약에 후보가 있는데 딴 놈들이 저 할배하고 이준석이가 막 치고 지들이 앞에 나오는 순간에 이 후보가 왜소해 보이기 때문에 리더십 대결에서 밀려버리잖아 상대편한테.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준석이랑 김종인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른바 대통령제의 너무나 특성인 대권주자 중심으로 몰아주는 거를 하지 않고 지들이 가르치고 지들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른바 보수 개돼지와
10억 시청자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지금 보수 개돼지들이 이제 막 이 주먹을 쥐고 이준석 죽이러 간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과 저 김종인이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0%라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10%만 10%.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10%다. 그래도 저렇게 못해. 10%만 돼도. 네. 대통령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어제도 사례 알려드렸잖아요. 대선 경선할 때 토론회 때 좀 자기 깠다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재명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잖아요. 근데 김종인 할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준석이 감옥 집어넣는 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준석이 저 비트코인 했다면서 나는 이준석이가 비트코인으로 뭐 10억 20억 땄다는 것 자체를 안 믿거든요. 그런 정도의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저 비트코인 한번 뒤져가지고 저거 현금화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은 저 제대로 따지도 않고 거짓말 했는지 그거 잡아가지고 족쳐가지고 이제 하나 감옥 보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윤석열이 또 조작 수사의 대상 아닙니까? 이제 요즘에는 죄 없어도 감옥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그 물꼬를 터놔가지고. 아니 윤석열 만세 개돼지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윤석열이는 너무 청렴해서 감옥 안 갈 거다.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보낸 게 윤석열인데 이제는 누구는 감옥 못 보냅니까? 이준석 따위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 열받아 버리면 이준석이 아버지 쪽 회사 뒤져가지고 쳐버리죠. 진짜 열받는다. 이준석 아버지 회사 뒤져가지고 저거 중공 스파라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종시령 때려볼 수도 있죠.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럴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윤석열이 이 측근 레벨에서는요. 저 이재명이나 문재인보다 이준석 죽이겠다는 얘기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 페이스북 보세요. 저 윤석열 개돼지들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할 거야. 나 대통령 되면 너 죽어 이제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게 문재인 때도 나는 사실은 그때 안 믿었어요. 아니 토론하다 보면 다른 때 때린 것도 아니고 아니 대권 주자들끼리 토론하다 보면 세게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때 기사로 뭐 저는 그때 뭐 사실상 뭐 탄핵무효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선을 별로 신경 안 썼지만은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 토론하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야 무슨 토론했다고 좀 그렇게 뭐 삐졌다 그러면서 뭐 설마 했는데 와 그 밴댕이 소갈머리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바로 보복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복도 이거 문재인이가 지금 이재명이 보복을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5년 동안 끌고 오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걸 보여줬는데 어떻게 저 레이더 할배하고 이준석이하고 대통령 될 사람한테 함부로 덤벼듭니까? 저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저거. 이들은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정보를 문재인 쪽에서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지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작자들은 윤석열이가 튀어나올 때부터 얘네들은 대권주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이 원래 0%다 봤기 때문에 인간 취급도 안 하죠. 윤석열 같은 인간은. 자,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거 예를 들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주자였잖아요. 이딴 짓 한 놈 죽어요, 진짜. 그런 거 하면은. 이게 지금 이준석 아니야. 나는 2030 홀로 붙잡는 와 진짜 이거 4개월 남은 대선 선거 때 자기 개인 마케팅을 해. 개인 마케팅. 지금 대선 주자 마케팅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당의 당원이 이 인민무력당의 당원이 정상적인 당원이에요? 다 저 지역의 그 토들 통해 들어온 자들 아니면 이번에 경선 때 지자체 선거 나가려고 그 준비하는 자들 다 조직으로 동원된 당원들이지. 인민무력당에게 내가 내 돈 개인 돈 주면서 정말 이 당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다는 당원 몇 명이나 있어요 이거. 뭐 온라인상에서 약간 뭐 홍준표에 대한 뭐 좀 애정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애들 약간 빼고는 엉망진창이죠 이 당원들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이런 당들,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당들은 선거 한번 끝나면은 와당탕 탈당을 해요. 왜? 들어온 이유가 지 끌어당긴 이 보스에게 투표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 보스가 졌다. 바로 나가는 거죠, 당연히. 왜 남아있습니까? 당비 아깝게. 다 그래, 원래부터. 원래부터 그런데, 이게 왜 커졌냐, 이 지금 사안이. 이준석이가 키웠어요. 이거는. 홍준표 쪽이 당연히 탈당을 많이 하겠죠. 실망감도 크고. 그걸 떠나가지고, 홍준표가 이제 대권 잡으면은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날 샜다. 나간 놈들이 더 많을 거고. 저런 쓰레기 같은 정당에 들어간 자체가 이상한 놈들이지. 뭘 지금 딴 얘기를 해. 저런 당에 당원 가입한 놈들이 다 쓰레기들이지. 역선택이고 나발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탈당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가면 되는 거야, 그거는. 못 잡아요, 어차피. 근데 이거를 확 까면서, 1800명이나 탈당했다고 그냥 온 동네다가 딱 때려버리니까, 열받긴 하지만 귀찮아서 탈당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게 더 많을 거야, 아마. 들어간 놈보다, 나오는 놈보다, 들어갔는데, 탈당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미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저 민주당하고 인민당의 당원 총수가 막 600만 명, 700만 명 되는 게, 계속 선거 때마다 끌어넣는데, 귀찮아서 탈당 안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거야, 그렇게.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준석이가 1800명 탈당했습니다. 해가지고 와장창 때리니까, 나도 탈당해야지, 이제. 탈당을 부추기는 거지, 이준석이가 의도적으로, 이거는.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김재원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재원이가? 탈당 인원은 평상시와 같은 4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김재원의 실수인데,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래 이 경선 끝나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실망감 때문에 많이 탈당한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수습하겠다. 요 정도로 얘기를 끝내면은 끝나는 거였어요, 원래. 근데 이제 이준석이가 요거를 딱 보고 어쭈 김전이 거짓말했네. 잘됐다 이번에. 김전이도 짓밟으면서 나 한번 떠야지 해서 확 주말 선거했나만 1800명이 탈당했고 그중 자랑이다. 당대표가 예를 들면은 미디어 워치에서 지금 진실 카페에서 회원이 우리는 이제 카페니까 회원이 탈퇴하면 다 비율이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운영자인 내가 우리 카페 와장창 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얘기를 왜 해? 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경우 봤어요, 당대표가? 이 얘기는 뭡니까? 더 많이 탈당을 시키겠다는 거야. 이준석 이거를 이슈로 시켜가지고 목표는 딱이지 이거지. 2030 표심을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앞에서 꿇어. 윤석열이 너 2030 너 표 잡아야 되지. 넌 나밖에 못 잡으니까 너 내 앞에서 꿇어. 이런 밥그릇 투쟁 아닌가. 밥그릇 투쟁 이런 거 갖고 유치해서 나 참 이제 못 봐주겠는데 나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윤석열을 지지하는 조금의 좀 합리적인 사람, 내가 말하는 윤석열 지지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탄핵을 무효라면서 윤석열 지지한 놈들은 그건 사람도 아닌 놈들이고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지지한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 김영환이나 우리 페이스북의 김프로나 그래서 난 김프로가 잘 짚었다고 보는데 이준석이나 이런 놈들이 홍준표까지 해서 2030에 전세 냈냐 너희들이. 니네가 2030이랑 관계가 뭐 있는데 니네가 2030에 대해서 정책이랑 낸 거나 있냐? 없어요. 깔짝깔짝 반뺨이 조금 했어요. 조금. 깔짝깔짝. 근데 저는 지금의 2030이 홍준표 쪽으로 많이 쏠린 게 그 깔짝깔짝 반뺨이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국제정세적으로의 반중 보수 형성이 더 크다고 봐요. 이건 나중에 아마 지금 2030의 이것들을 아마 최대집 후보가 거의 꽤 많이 이제 이 표심을 장악할 텐데 그때 보면 입증이 되겠죠. 그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이 짓을 하는 거는 나밖에 2030을 잡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건데, 내가 얘기하지만은,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조차 이준석이 2030표를 끌고 왔다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김무성이 유승민이 손잡고 조직을 가동시키면서 조중동이 가짜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2030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가장 썩어빠진 구태 조직과 썩어빠진 언론사가 만든 가장 더러운 바람으로 됐기 때문에 2030 바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